걔가 되게 불쾌해하고 미워하는 그 동성들, 그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은근히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내 그림자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자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별 이유도 없이 그냥 꼴 보기 싫거나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몇 번 대화해 본 것도 아니고 잘 아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또 다른 누군가에는 그 사람이 그다지 미운 사람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만 짜증나는 인간일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는 걸까요? 무의식을 연구했던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그림자라는 개념을 소개했어요. 그림자는 언제 생기죠? 앞에 빛이 있을 때 뒤에 그림자가 생겨요. 사람은 누구나 이 되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현재보다 더 나은 내 모습,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이렇게 발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빛을 향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드리워요. 어디에? 그 사람 뒤에.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지 못합니다. 이 앞에 있는 빛만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진한 거 아시죠? 내가 그 빛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수록 뒤에 있는 그림자는 더 강해지고 더 볼 수가 없게 되죠. 융이 말하는 이 그림자는 뭐냐면 내가 너무 싫어하는 내 모습. 그래서 내 무의식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보지 않고 있는 내 열등한 부분,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림자는 무의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이 굉장한 불편함, 굉장한 불쾌함으로 내 그림자를 내가 마주하게 됩니다. 보통 언제 마주하냐면요, 아무 이유 없이 동성을 싫어하는 경우에 나의 그림자일 확률이 높아요. 만약 내가 여자라면 그 주변 여자들 중에 특별히 뭐 싸운 것도 아닌데, 많이 이렇게 대화해 본 것도 아닌데 괜히 꼴도 보기 싫은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에게 내 그림자가 투사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숨기고 싶었던, 영원히 보고 싶지 않았던 내 열등한 부분, 내가 미워하는 부분이 동성의 누군가에게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참 미안한 말이지만 사실 나는 그 사람하고 닮은 거예요. 다 닮은 건 아니고 내가 가진 열등한 부분, 내가 미워하는 내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내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엄청 인정하기 어렵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그림자라는 거는 무의식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인지 못하거든요. 나에게 그게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근데 남들이 볼 땐 그게 보여요. 나는 빛을 보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그림자 안 보이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보면요, 빛도 보이고 그림자도 보여요,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나를 정말 알고 싶다면 나랑 같이 사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볼 때는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하고 내가 어느 정도는 닮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빠가 유독 그 못마땅해하고 한심해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독 그 아이를 더 많이 혼내고 다른 자녀하고 차별도 하게 됩니다. 근데 옆에서 엄마가 볼 때는 그 아들하고 아빠하고 되게 비슷해. 열등한 부분이 완전 똑같아. 아빠가 아들한테 공부도 못하고 넌 게을러 빠지고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예민하고 소심하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옆에서 엄마가 볼 때는 그 아빠가 딱 그런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를 잘 몰라. 또 반대로 인간관계가 힘든 엄마는 자기 딸이 친구랑 힘들어하는 걸 보면은 화가 나. 분노와 비난을 쏟아내요. 자기는 노력해서 이렇게 극복하고 잘 지내게 됐는데 너는 왜 그걸 극복을 못 하냐면서. 근데요,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물론 엄마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느 정도 극복한 것도 있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발끈하고 그거 신경 쓴다는 거는요, 사실 그 엄마에게는 아직도 인간관계가 풀리지 않는 숙제인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전히 숨기고 싶은 부분인데 그게 딸에게서 보이니까, 자꾸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부모는 그거 인정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어디가 나랑 닮았어? 이 엄마는 되게 독립심이 강한데 딸이 되게 의존적인 거야. 근데 엄마가 이 의존적인 딸을 볼 때 막 화가 나요. 그러면 이게 뭐가 닮은 거야? 엄마는 독립적이고 딸은 의존적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그 엄마가 무의식에다가 의존성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원래 의존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이 엄마 어렸을 때 자기가 의존적이면 욕을 먹었거나 혼났으니까, 아니면 자기의 엄마가 의존적이어서 아빠한테 맨날 치이고 세상살이 너무 힘든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무의식에다가 의존성을 꽉 집어넣어 버린 거야. 그리고 지독하게 독립적인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애쓴 거예요. 하지만 이 엄마가 풀어내지 못한 그 의존성은 속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림자라서 안 보일 뿐이야. 거기 있어 그냥. 그래서 자기 아이를 보면서 그 부분이 유독 거슬리고 화가 난다는 게, 그게 자기 그림자라는 증거죠. 내 안에 그게 아예 없으면요, 그다지 그게 크게 문제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모 자녀뿐 아니라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되게 불쾌해하고 미워하는 그 동성들, 그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은근히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내 그림자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자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융은 화해를 하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극복하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모습? 사실 나에게 있었구나. 내 거야. 인정하고, 아휴, 얼마나 고생했어. 그거 집어넣고 사느라. 안쓰럽게 여겨주라는 말이에요. 어차피 빛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 뒤에 그림자가 지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빛에는 그림자가 무조건 따라와. 그러니 차라리 없앨 수 없으면 끌어안고 같이 가야 돼요. 아, 내 뒤에 불쌍한 녀석이 하나 있지 하고, 걔도 나야 하고 그냥 화해하고 품어주는 거죠. 그렇게 자기 그림자하고 화해하고 자기를 받아준 사람은 나의 열등함을 닮은 사람을 봐도 그렇게까지 화가 나거나 거슬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 사람도 불쌍해 보이겠죠. 여러분을 좀 받아주세요. 열등한 내 모습 안쓰럽잖아. 그게 얼마나 욕을 먹고 살았으면은, 그게 얼마나 내가 수치스러웠으면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했으면은 무의식에 쳐넣고 보지도 않았겠어. 근데 그것도 나잖아. 응? 나잖아. 나 아니면 누가 그 녀석 받아주나? 그것도 안 돼. 내 그림자하고 화해합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웃다의 그림자에 대해서 제가 이 그림자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